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진말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본주의랑 자본주의 이전을 비교해보자. 자본주의 이전 시대, 신분제, 노예제, 봉건제 있었던 시대, 유럽을 기준으로 해도 19세기 이전, 자본주의, 근세 때부터 서서히 대두하고 18세기 후반에 등장했으며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대에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 본인은 동의를 잘 못함. 왜냐하면 자본주의 등장 이전이 훨씬 더 심했으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인, 자본가 노동자라면 그 이전에는 귀족과 노예임.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봄. 자본주의 시대 노동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의 등장 이전 노예를 살 것이냐.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를 노예라고 하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노예 안 봤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임. 진짜 노예를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됨. 자본주의 노동자는 자유롭게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일하면서 돈도 정당하게 따박따박 받고 직장에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도 되고 월급을 제때 못 받으면 노동청에 만하면 됨. 반면 자본주의 이전 노예는 애초에 사람이 아님, 물건임. 그냥 사고 팔리는 물건임. 자유는 당연히 없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채찍을 얻어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도 못 가. 도망가다 잡히면 죽음. 물론 초기 자본주의 시대 노동자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인권, 월급, 대우가 크게 개선됐고 현재는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굶어 죽을 일이 없음. 물론 아직도 개발도상국 이하 노동자들은 노예나 다름없이 쎄빠지게 일하고 대우도 안 좋고 월급도 적지만 한국은 선진국이니 이야기가 다르고 여기는 한국임.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신분이 미천하면 무시당했음. 조선은 농자천하 지대본이라고 상인과 기술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으니 현 자본주의 시대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라면 졸부나 범죄자가 아닌 이상 대우받음. 물론 이것도 상류사회로 가면 학력이나 지방 같은 걸로 태클 걸리겠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은 흔하게 겪을 만한 일은 아닌.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지만 19세기 자본주의 등장 이전이나 공산주의보단 나으니까 그냥 너무 불만을 많이 갖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현명을 하고 싶나? 현명을 하고 싶거든 나 자신부터 현명하라 라고 적어졌습니다. 나쁜 내용은 아니네요. 괜찮은 내용이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죠. 근데 북한이랑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죠. 중국도 사실상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끼고 있긴 하지만. 예. 근데 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실 노동자가 노예가 맞죠. 나쁘기만 하면 노예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좀 자기 죄를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노예가 기족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라 생각해요. 이게 사회 근간의 모든 문제를 다 에어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가 노예인 줄 모르는 거. 물론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감이 기분 나쁘니까.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밑바닥. 가장 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자본가들이 회사 세우고 공장 일자리 만들어줘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설비 투자나 기업에 투자 같은 거 안 하면 노동자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장도 짓고 사무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불만이 제일 많아요. 불만이 제일 많아.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노동자들은. 왜냐, 버는 돈이 뻔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데,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절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요즘에는 고삐풀이 망할처럼 사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문화생활도 사실 노동자들이 할 만한 문화생활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노동자가 노동자 줄여 모른다고. 노동자가 뭐예요?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근데 그 월급쟁이가 자신이 월급쟁인지 까먹고 삽니다. 자본가인 줄 알고 자본가.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같은 것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좀 가진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해외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명절이나 휴가철날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나쁘게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게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돈 없는 사람들 뭐 빚을 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일을 그만두고 뭐 퇴사 기념으로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요즘 보면 노동자가 노동자의 어떤 본인의 주체를 좀 망각하는 행동을 많이 해. 맞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자본가가 될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어떤 그런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사업으로 성공하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사람 몇 없어요. 자영업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영업 중에서 성공한 자영업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자영업 해버려서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이런저런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면 뭐 직장 잘려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런 이유로 다 자영업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자영업 소질이 있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반 사람들 프랜차이즈 많이 하죠. 프랜차이즈 한다는 것 자체가 자영업 소질이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프랜차이즈를 할까? 내가 어떤 그런 요식업이나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자영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남 밑에서 뭔가 도제식으로 배우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 이제 가맹점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속성으로 배우고 맞잖아요. 가게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거 자체가 본인이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런 곳이 너무 많죠. 솔직히 우리나라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보면 점점 프랜차이즈가 많아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유행하는 건 죄다 프랜차이즈 아닌가? 요화정도 프랜차이즈고 카페도 프랜차이즈, 저가형 카페 그것도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편의점 말할 것도 없고 다 프랜차이즈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장사나 어떤 요식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덤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잘 되고 다 돈 많이 벌고 다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자꾸 귀족 흉내를 내고 그래요. 자꾸 상류층의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야. 상류층의 어떤 문화생활, 취미생활 하려고 하고 상류층의 어떤 물건을 쓰려고 하고요. 상류층의 물건이 뭐예요? 외제차나 명품 같은 거죠 이게. 외제차도 그걸 뭐예요? 원래 보통은 옛날에 외제차는 그래 오렌지족. 오렌지족이 누굽니까? 보통은 이제 강남이나 어떤 그런 이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 2세들 2세들이 이제 좋은 차 보면서 이렇게 여자 꼬시고 하면서 좀 뺀지되는 그 세대를 가지고 오렌지족이라 불렀잖아요. 그게 원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은 돈이 많았잖아. 좋은 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일단 차 보고 뽑고보자. 그런 마인드로 사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아무튼 저 두 분 좀 이상한데요. 두 분 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선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들 댓글로 뚝 까봐도 난 책임 안 집니다. 제 방 스타일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지. 뭐 노동자는 꿈도 꾸면 안 되냐, 노동자는 평생 노동에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거, 어떤 대표 위치에 간다는 것만 힘든 거예요 이게. 월급적인 생활 고단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만큼 안 자는 것도 없어. 사업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사업 투자 같은 것도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마음은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그래도 망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개나소나 경제적 차이 누리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고 해도 그런 이제 부자랑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본주의가 단점도 있어. 아까 말씀드린 뭐 비니핀 부익부도 있는데, 그래도 자본주의가 그런 거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능력이 뭔가 부족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 그나마 기회가 있고 어느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뭔가 있잖아요. 이제 보면 서민도 단계가 있거든요. 서민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좀 괜찮은 서민도 있고 정말 못 사는 서민도 있어요. 동수주 안에도 동수주 안에서 나름 레벨이 있단 말이야. 세살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뭔가 그 계단들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20계단, 30계단씩 뭔가 한 번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급한데 자꾸 가파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같은 거 할 때 그런 분도 있죠. 등산도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일부러 가파른 데 갔다가 나고 한다거나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등산하면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인생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뭐 그런 자본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 분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제가 썰방을 많이 풀어본 결과 뭔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그 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섞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겠어요. 내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를 못 보다 보니까 나아진 삶을 못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봐봐. 꼭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새끼로 빠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산천포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음, 아무튼 저는 지금도 나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대한민국이 뭔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묻고 싶어.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 땅에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난 대한민국 땅에서 뭔가 기회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묻고 싶어요. 확실하게 뭔가 보여준 게 없는데 뭔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불만만 많이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딴 나라가 잘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나라 가서 자본주의야. 우리나라 돈 없으면 뭔가 좀 대우 못 받고 힘들게 사는 거 맞잖아요. 딴 나라 가면 안 그럴 것 같아? 더 심해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자꾸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나는 여지껏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